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몽창기도 요번에 백고자 법회 제가 그거 까먹고 있었어요. 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 지난주쯤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스승의 날 뭐 이래 가지고 스승의 의미 이런 거 얘기하다가 요거 놓쳤죠. 그래서 오늘 백고자 법회 100명의 스님들 진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좀 귀해요. 그래서 아마 절 안에 100명 정도 사는 데가 아마 산 전체를 통틀어서 통도사하고 월정사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산이 있어도 스님들이 지금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이 있으면 이제 승가대 같은 데가 이제 한 100명 정도, 100명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0명 안 됩니다. 그리고 해인사나 뭐 이런 데 100명 다 안 됩니다. 해인사, 송광사 뭐 이런 데 다 100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산내암자가 굉장히 많거나 안 그러면 선원이 많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월정사 같은 경우는 선원이 4개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대산 안에 만월선원이라고 있고 이게 월정사 선원입니다. 월정사 선원. 이거 만월선원 이름 지을 때 재밌었다. 거기가 이제 동대가 만월산이라고 하는데 오대산의 동쪽 봉우리가 만월산인데 그래서 그냥 만월선원이라고 지었는데 만월이라고 하면 기우는 거 아닙니까? 다리 찼다가 기우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길하지 못하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잘 아는 게 제가 가고 난 뒤에 제가 월정사 벌써 한 17년 사니까 대부분 제 뒤에 일들이 되게 많아요. 현대적인 것들은. 저보다 오래 산 분은 주의 스님 말고는 없죠. 딴 분들은 좀 왔다 갔다 했고 저보다 출가도 오래 하시고 더 그쪽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왔다 갔다 하셨고 그냥 꾸준히 방 안 빼고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딴 분들은 방을 뺐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거지 그거. 한성백제하고 그러니까 서울이 경주보다 수도로 있었던 기간이 더 길어요. 경주는 992년이고 서울은 1392년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한 600년 됐잖아요. 서울이 수도인 게. 그리고 이제 하남 위례성 쪽에 거기가 한성백제의 수도거든요. 그게 40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나 아니면 저기 어디야 부여 공주 뭐 이런 데 생각을 하는데 그건 후반기이고요. 대부분의 백제는 사실은 그 한성에 있었죠. 그래서 백제가 계속 한강 유역을 수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동네를 대충은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그 근처 또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풍납토성 이런 데 우리 갔었거든요. 그냥 걸어가는 거리예요. 그지 같았어요. 그때 그 당시 굉장히 그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성인지 몰랐었고 그냥 토성이라 카드라만 있고 그냥 애들은 그냥 언덕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댕기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서울이 1000년이 훨씬 넘어요. 그렇게 따지면 서울이 1000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당하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꾸준히 있는 사람으로는 저도 되게 오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그런 정신이 있잖아. 나가라 하기 전까지 안 나간다. 그래서 만월선언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상원사에 청량선언이 있어요. 아유 글씨 쓰기도 어렵네. 등을 달았더니 빛이 비쳐가지고 옆으로 틀어놨더니 글씨 쓰기가 굉장히 어렵네. 상월산에 청량선언, 문수보살이니까 청량선언이에요. 문수보살이니까 청량선언. 그 다음에 북대 미르감에 뭔 선언이고?
북대 뭔 선언이고? 나 뭔 선언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북대 선언, 북대 주의 스님이 들으면 기분 되게 안 좋아하겠는데.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북대 미르가메 선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는 비구 스님 선언이고, 이제 비구니 스님 선언이 지장암의 기린 선언. 기린 압니까? 기린? 기린? 기린이 뿔 하나 달린 일각수라고 해서 뿔이 하나 달린 유니콘 같은 동물이에요. 상황선언. 아이고 참. 다 지났는데 꼭 굳이 그렇게. 상황은 코끼리 왕이라는 뜻이고 거기가 상황봉이에요. 상황봉. 봉우리 이름이 그냥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린 선언의 기린은 뭐냐면 여기가 기린산이에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게 산 이름을 다 지어놨어. 그래서 봉우리 이름이 기린봉이야. 그래서 이제 기린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산 이름을 딴 거고, 그 봉우리 이름들을 딴 거고, 여기만 문수보살 청량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언이 4개나 있고, 이번부터 지금 추진하는 거는 그 명상마을에서 또 선언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5개가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한 20분씩만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 한 80분, 20분까지 다 안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한 17에서 19 이 정도, 좀 많을 때는 21까지 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계속 받을 수가 없는 게 방이 없어요. 방이 잘 데가 없어요. 잘 데가. 그리고 요즘은 예전처럼 같이 쭈그리고 자세요 이러면 다른데 알아보겠습니다. 뭐 요즘은 이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지순례 인솔 하면서 진짜 인솔 안 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불편하면 짝지를 데려오든지, 그러니까 외국에 가는 거야. 중국이나 이런 데 가는 거야. 그럼 자기가 신청을 하잖아? 그러면 자기 편한 사람을 데려오든지, 근데 왕따인 거야. 왕따인 거야. 왕따인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도 데려올 사람도 없어. 없으면 그냥 혼자 쓰고 싶으면 싱글 차지를 내든지, 돈은 또 내기 싫은 거야. 왜 왕따인지를 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그런데 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내 조건에 맞춰줄 사람은 찾아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네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귀찮음을 감수하든지, 안 그러면 그게 싫으면 그냥 돈으로 때우든지.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데려올 사람은 없는데 나랑 방을 쓰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야, 씨, 네 며느리도 그렇게 안 해.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야, 이게 되냐? 원래 오늘 주제는 이게 내가 요거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나는 왜 자비 스님이어야 되는가, 내가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비의 논리 구조, 왜 자비가 필요한가? 자비가 상대를 위한 자비가 아니고 나를 위한 자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었어. 그런 게 있어요? 불교는 다 마찬가지다.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전에 제가 달라이라마 별로 안 좋아해도 달라이라마 그런 거는 굉장히 식견이 있는 표현이거든요. 왜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가? 네 스스로의 평정심이 먼저 깨지기 때문에. 그게 상대를 위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화병에 안 걸려요.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기분을 내가 상하게 할까 봐 화를 안 내면 내가 참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게 화병이 된다고. 근데 내 평정심이 깨지고 내가 산란스러워지니까, 내가 송신스러워지니까 화를 안 낸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가 화병이 안 걸린다니까. 그러면서 화가 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그게 불교적 포인트를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타적 종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 과정에서 상대와 충돌하는 것이 내 행복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 자비도 그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거를 설명을 내가 해주려고 했으나 오늘 이제 백고자 수계법회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금강경도 저 월정사 그 봉창기도 때 금강경 나 진도 빨리 빼고 싶다. 근데 지금 2년째 한 3페이지인가 뭐 했는데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얘기 해야지 저 얘기 해야지 뭐 행사면 행사 얘기 해줘야지. 아유 나도 참 억장이 무너진다. 내가 억장이 무너. 여기 원영 스님이 저 책 하나 보내줬던데. 예. 이제서야 이해하는 금강경. 그래서 내가 그거 보내려다가 요즘 참았다. 예, 그래서 이거 받고 아유. 이제서야 이해하는 금강경. 그래서 내가 금강경 이제 이해했냐? 내가 이렇게 보내려고 했다. 아이고 나는 옛날에 이해했다. 이러려다가 내가 참. 그래도 전에는 사인해서 안 주더니 각성했는가 봐. 우리 자비 스님으로. 근데 원영 스님이 부드러워서 이런 책은 잘 될 거예요. 저는 약간 까치를 안 까고 원영 스님은 그 조절을 잘해. 그냥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약간 다르던데. 근데 제가 꼽는 비구니 스님 중에는 최고의 스님이 원영 스님이라는 생각을 해요. 감각도 있고 공부 능력도 있고 그런 게 여러 가지를 잘 갖추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 그리고 저보다 눈치도 빨라요. 저는 약간 눈치가 없고 제가 약간 눈치가 없고 분위기 파악 잘 못하고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 뭐 자비 스님 하면 돼. 그래서 요 있고 그다음에 본사가 있으니까 본사에는 스님들이 좀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산내암자들이 있고 이러면 100분이 넘어요. 이거 기본 늘상 그랬어요. 우리 보통 한 스님들이 적을 때는 한 115명, 많을 때는 125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대산의 결제 때 보통 그렇게 통도사가 그 정도 올라올 수 있으려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통도사도 쉽지 않아. 왜냐하면 산내에 여기 선원이 있어서 가능한 거라니까. 결제 때만 그것도. 그리고 사중 스님들만 놓으면 통도사가 1등이고, 그러니까 사중의 소임자 스님들만 놓으면 통도사가 1등이 그 다음에 월정사예요. 그게 방암록에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해. 여러분은 그걸 못 봐. 그런데 절에는 그게 종단에서 다 조사해서 어느 스님이 어느 절에 있고 요걸 해서 방암록이라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거기에 선원에는 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중에는 누가 살고 있고 소임자는 누구고 이게 쭉 쓰여 있어. 근데 그거를 만드는 전통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왜? 나중에 역사를 추적할 때 누구누구가 어떤 쾌적으로 움직였다가 뽑혀.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그런 기록 문화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100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수계를 받는 거예요. 계를 받는 거예요. 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계라고 하는 게 시라라고 해서 이게 도덕적으로 좋아지려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법률 뭐 이러듯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조직과 관련된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률, 율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율이라고 하는 거는 비나야 율이라고 하는 거는 징계가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금을 안 냈어. 그러면 징계가 따르죠. 뭐 체납이 걸리면 뭐 차압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뭘 어떻게 걸어 놓을 수 있잖아. 하지만 저번에 산불 났잖아. 산불 났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준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BTS 그 얘기 있었잖아. 뭐 걔가 돈 냈는데 그거 내고도 욕먹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아니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 내가 산불을 낸 것도 아니고. 아니 그거는 도덕적인 거잖아. 철저하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법적인 거고 이건 세금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하면 되는 거예요. 준조세도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거나 기업들은 준조세 같이 작동을 하고 일반 우리들한테는 진짜 그냥 선택적인 가치죠. 그래서 사람이 이게 뭐냐면 맑아지려고 하는 마음이다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요거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서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설정하는 설정값입니다. 그게 법이죠. 법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게 이제 좀 애매한 대목도 있어요. 이거 사회적 법은 제재가 있지만 집안에도 이런 룰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룰들이 있어. 그거를 어겼을 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형사 고발에 들어가느냐 그런 건 아닌데 알딸딸한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이제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데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님, 아니 저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만 더 나오면 이게 참 좋을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가 울산인데 울산이 이 정도 사이즈의 도시가 된 데 있어서 가장 큰 공로를 그래서 저런 분은 뭐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보다 오히려 그런 거를 하나 정도는 울산시 입장에서는 해줘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 아니야, 내가 뭐 현대랑 친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울산 입장에서는 저 공업탑 저 거지 같은 거 저런 거 설치해 놓은 거보다 차라리 그런 분을 조금 이렇게 추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괜찮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양반은 박정희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그 명함이 있는 분이야. 명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저거는 판단에 의해서 명함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집권하신 분이 아니잖아. 그걸 부정할 민주주의에서 그거가 부정되면 아무리 그 뒤에 뭘 잘했네 어쩌네 해도 어쩔 수 없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한다면 이분은 사실 한국 경제사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는 정주영 회장님이나 안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아니 나랑 관계에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를 위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대단하다고. 그래서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 뭐 재산을 뭐 어떻게 하고 그 세금 내고 뭐 어떻게 하다가 미술품 다 국가에 헌납하고 뭐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정부 차원에서 이건희 기념관 같은 걸 하나 해서 그 미술품을 다 넣고 그렇게 좀 대우를 해주면 그렇게 잘하면 그 뒤에 다른 재벌들도 미술품이 있으면 자기가 나중에 가져갈 거야 뭐 할 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순환돼서 국가 차원으로 들어오고 대우해주고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같은 세계적인 미술관, 박물관이 존재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쩌리들이 뭐 그런 걸 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렇게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모아주시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뭘 집에 갖다 놓을 거야 뭐 할 거야. 집에 갖다 놓으면 좋죠. 근데 뭐 없는데 뭐. 그렇잖아. 저는 그런 분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보면 이제 준조세로 걔네들은 내야 된다고. 그런 뭐 일이 있으면 안 내면 미운털 박힌다. 그리고 뭐 사회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정주영 회장님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 집은 나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던데. 아침에 무슨 몇 시에 밥을 먹고 아침 6시에 가면 밥을 먹고 뭐 그래서 모든 가족이 뭐 5시까지 와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뭐 하는 건가 싶다 내가. 이게 뭐 하는 뭐가 이게 제정신 아닌 이상한 거를 하지? 그럼 무슨 그게 가풍이래. 가풍은 무슨 가풍이야. 그냥 장돌배기 출신인데 무슨 뭐 대단한 뼈대 있는 집안도 아니고. 아니 그 양반의 생애를 알잖아. 뭐 대단하게 무슨 집안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해가지고 전후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예전에 그 영화에도 있었잖아. 국제시장 영화에도 그분이 잠깐 등장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머리도 좋고 수완도 좋고 능력 좋은 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기업을 일군 거. 아 그게 대단한 거지. 무슨 가풍은 무슨 가풍이 있어. 어떻게 보면 약간 떨어지는 집. 우리가 전통적 인식에서 보면 약간 떨어지는 집인데. 근데 뭔 가풍 얘기를 하는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집안에 그런 게 있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 그 집 식구들 중에 늦게 나 그거 참석 안 할 거야. 뭔 6시에 뭔 밥을 먹어. 밥도 안 들어가는데 이러면서 나 참석 안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아닌데 법과 도덕의 사이에 걸려서 미운털이 박히지. 집안마다 그런 게 다 있지 않아요? 그 각각의 집에 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 그것도 있어. 저는 그거는 되게 좋다고 그러거든요. 밥 먹을 때만이라도 스마트폰을 하지 말자가 있어. 같이 가족끼리 밥 먹을 때라도, 왜냐면 계속 밥 먹고 하고,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도 월정사에서 밥 먹다가 주의 스님이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갖고 내가 예 이랬는데 옆에 놓고 하는 거, 놓고 밥을 먹는 거지. 아니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책상, 밥상 위에 같이 놓고, 그냥 하는 거야. 우리 정도 되면 이제 누가 그런 걸 잔소리는 안 하거든. 근데 그게 이제, 어른 입장에서는 거슬렸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난 별 생각이 없었고, 나는 별 생각이 없었고, 그렇게 아마 밥 먹는 집도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차피 스님들은 따로 먹으니까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가족끼리 먹을 때 그렇게 하면 서로 그나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시간인데 그게 이제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 당신 집은 밥 먹을 때 가족끼리 밥 먹을 때는 그런 걸 안 보기로 뭐 이렇게 한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이제 뭐 다 결혼해서 살면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밥을 같이 먹자. 또 있어. 서로 불편해. 왜냐하면 서로 시간 맞추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가족이니까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집도 있어. 그런 게 무슨 법은 아니지. 하지만 도덕하고 법 사이에 있는 아리모리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있지 않아? 집마다. 자식 교육시킬 때도 어머니나 뭐 부모님도 딱 그런 원칙들이 몇 가지 있어. 요거는 안 돼. 이거는 선 넘는 거다. 어떤 집에서는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집에서는 뒤지게 맞아. 아니, 있어. 그리고 그 원칙을 사실 정하는 게 집안이 더 화목하다는 생각도 해요. 저 같은 경우가 원래 원칙이 없는 사람이잖아, 또.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없습니다. 나도 놀라운데, 늘상 계획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 별로 안 좋아했는데. 늘상 굉장히 즉흥적이고, 뭘 만들어내. 근데 결과값이 나와도 그런 식으로 하면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진정한 발전은 버라이어티지 계획에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대본이 있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수업할 때도 그렇고 뭐 녹화할 때도 그렇고 대본 없어. 대본 없이 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저걸. 대본 없어.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대충 하는데 그리고 전문가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외우는 걸 너는 안 힘들었겠냐? 아니 바꿔서 생각해봐. 그 외우는 데까지 뭔 짓을 했겠지. 그렇다고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외우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단순 반복으로 되풀이하든지 안 그러면 관심이 있든지. 관심이 있으면 한두 번만 봐도 외워져요. 그러니까 연예인 좋아하고 뭐 이러잖아. 그러면 내 자식이 저렇게 머리가 좋나? 싶을 정도로 외워. 그게 관심이야. 그건 관심이야. 아마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걸? 저 누구야? 트로트 가수들 뭐 이런 분들, 이명웅이나 이런 분들 보면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 그럼 그거 다 외울걸? 걔의 중요, 일정까지 외운다. 남편이 빤스를 뒤집어 입고 와도 모르는데 그런 거는 잘 외워.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방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관심이 있거나 안 그러면 빡시게 그냥 계속 반복하거나
우리 영어 단어 외우듯이 반복하거나. 없어.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은 더 유리한 거고, 머리 나쁜 사람은, 몸으로 때우는 거지, 뭐, 어떻게. 제가 그 떼어봐서 안다니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버라이어티지, 인생은 대본이 있는 게 아니다. 계속 바뀌어가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삶이란 무엇인가? 나간 숨이 안 들어오면 끝나는 거고, 들어온 숨이 안 나가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끝점은 언젠지 몰라.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 정도 세대의 사람이면 평균 수명상 여러분들은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빨리 돌아가시면 90대 초반에 돌아가실 거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100세를 찍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상태가 좋게 찍느냐 마느냐는 몰라. 그거는 건건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 정도가 평균인데, 평균이라고 해서 다 그 범주에 드는 거 아니다. 오늘 내일 만에 바뀔 수도 있어.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들어온 숨과 나가는 숨은 서로 친구가 아니다. 서로 모른다. 바톤 타치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한 번 됐다가 한 번 됐다가 이러는 거지. 나갔으니까 꼭 들어와야 된다. 들어왔으니까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가늘어지면 끊어진다. 그런 룰 없다. 그런 룰은 없어. 그래서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잘 살 수 있는 게 가장 버라이어티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습은 없어. 그리고 계획 세우면 잘못하면 원기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못하고 죽잖아. 못하고 죽잖아. 그래서 현재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삶을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이게 생각보다 고등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 그냥 막 던지는 얘기 같아도 이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현실에서 답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과정주의자냐, 결과주의자냐의 차이예요. 결과주의자는 뭘 설정해 놓고 그 결과값을 받았을 때 내가 만족하는 거야. 근데 제가 결과주의자를 언제나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결과값을 얻었을 때 너는 곧 그 만족감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 애를 보내는 게 목표야. 근데 막상 걔가 가잖아? 3개월 안에 끝난다. 그 만족스러움이. 그 다음에는 또 뭔가 피곤한 게 있는 거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목표. 아니, 그게 이상하다는 뜻은 아니고, 들어가면,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안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잖아. 잠깐 좋았다가, 인욕하면서 사는 거고.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애 낳았을 때도 행복했다가, 뭐 이렇게 부침이 있는 거지, 뭐. 그건 뭐 다 어떻게 할 거야. 한 가지가 해결됐다고 다 만족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아파트를 20평 살다가 30평으로 옮겨갔어. 6개월 행복이다. 6개월 행복이다. 그 다음에는 주담대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6개월 행복하고 주담대.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남는 거죠.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주의자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정주의자는 뭐냐면 과정 자체가 결과값이야. 그러니까 과정을 지금 살고 있는 자체를 즐겁게 살면,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 행복 조건을 갖추면, 그러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비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해줄 거고. 자,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게 스스로를 밝히는 행동이에요. 불교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내가 행복한 게 최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남에게 화를 안 내는 이유, 내 행복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에요. 개를 받는 거, 내 스스로가 맑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 그래서 개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체라는 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보면 옹이
개를 받으면 내가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옹의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방어막을 줍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금연하겠다. 내가 담배 피는 사람인데 안 그러면 술 먹는 사람인데 내가 금연 금주하겠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선포를 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할까 말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제가 사람들 앞에서 패를 깝니다. 나 이거 하겠다. 이렇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는 쪽으로 결정을 짓겠다는 거예요. 선포를 했는데 안 하면 쪽팔리잖아. 혼자만 생각하잖아. 그러면 조금 불리하면 안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피고 하는데 금연을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혼자서 요 달까지만 피고 다음 달부터는 금연 이러면 잘 안 돼. 예, 하다가 물론 며칠은 하겠지. 근데 쉽지 않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럴 때 차라리 많은 사람 앞에 선언을 하는 거야. 불어. 불어. 그 다음에 이제 못 하잖아? 더 쪽팔린 거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냥 혼자서 마음 먹고 금연을 하면 한 이틀밖에 못 가.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하면 한 5일은 가는 거야. 왜? 쪽팔리니까. 그러면 네가 계속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사람 앞에서 얘기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야. 단지 내 무게가 어깨에 걸리는 무게감이 더 크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개를 받은 뒤에 반복적으로 받는 거라니까. 이게 한 번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살 못 빼는 사람 없고요. 담배 못 끊는 사람 없고요. 술 못 끊는 사람 없어요. 한 번만에. 그런 생각을 살찐 사람 치고 다이어트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다이어트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제 더 짜증나는 건 멀쩡한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지. 야, 씨, 저게 왜 저런가 싶지? 있어. 그리고 해야 될 사람은 또 천진하다. 해야 될 사람은 뭐 칼로리 계산을 하더니 이건 먹어도 괜찮대. 뭐든지 많이 먹으면 다 문제 생겨.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야 고래가 물 먹고 살쪘다. 고래가 물 먹고 살쪘어. 코끼리 풀 먹고 살쪘고. 그런 생각해. 꼭 뭘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스스로를 밝히면 나쁜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이게 불을 밝히는 것과 비슷하다. 세상은 불을 밝히는 것과 비슷하다. 불이 밝으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고 더러움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봐봐. 지금 제가 밝은 거 좋아해가지고 좀 밝게 너무 때리니까 부처님의 먼지가 많아요. 그전에는 그 얘기를 잘 안 들었거든. 지금 다 한마디씩 해. 부처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먼지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 대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저거 걸레로 닦다가 큰 사고 벌어진다. 이거 절대 손 대면 안 돼.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는 있는데 함부로 손 대면 벗겨져요. 저게 우리 지금 이렇게 모셔놓은 부처님은 동불에다가 오칠하고 그 위에 개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뭘로 이렇게 살살 닦는다고 살살만 이렇게 털어내도 이게 금이 싹 벗겨져 버립니다.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뭐 이렇게 절에서 노보살님들이 잘 모르시고 이렇게 불단 청소하다가 몇 번 닦아가면 시커멓게 일어난다. 밑에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오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의스님 빡칩니다. 왜? 그거 개금하려면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래 된다고. 물론 뭐 저 같은 사람은 자비스님이니까 물어내를 시전하겠지. 물어내를 시전하겠지. 근데 보통 스님들은 그것까지 못 한다고. 막 이러면서 한다고. 물론 뭐 불사거리도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불사할 것도 없고 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브라보 이럴 수도 있지. 그래서 빛이 밝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맑으면 스스로가 밝혀지면 나쁜 것들은 저절로 물러나지는 거예요. 저절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재밌지 않아요? 모기 같은 거 저도 어저께 이렇게 하니까 여기 대야에 물 고여있길래 제가 물을 버렸거든요. 큰 거 이렇게 비 와서 고였겠지. 근데 왜 버렸냐면 잘못하면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모기 알 쓸거든. 거기서 뭔 뜻인지 아시죠? 여기 여천천인가 있어가지고 날라댕겨. 계곡 있잖아. 개울이 있잖아. 개울. 그래서 날라다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서식 환경을 없애줘야 되는데 우리 계곡 같은 데 가도 물이 흐르다가 이렇게 고여 있는 데가 있어. 거기에는 그 모기 유충이 있어요. 그 장구벌레인가? 그죠? 그 있어. 근데 그 모기 유충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물기를 트면 돼요. 흐르는 물에는 모기 유충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꼭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해서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고 흐르는 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밝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흐르는 물에는 모기 유충이 안 생기는 것처럼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모기 유충을 없앨 때 퍼내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다가 그냥 물길로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물길만 이렇게 쫄쫄쫄쫄 해갖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 해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흐르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지. 퍼내는 건 귀찮아요. 그걸 누가 퍼?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맑아지면 나쁜 것들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건강하고 똑같아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어. 뭐 안 좋은 일을 당해. 그거는 내 스스로가 약간 방어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유행을 해도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려요. 숨어 있어도 걸리는 사람은 걸려. 우리 그걸 봤잖아. 막 코로나 걸리면 죽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숨어 있는데 다 걸려. 나도 걸렸잖아. 나 왜 걸렸는데? 나 그렇게 돌아다닐 때 안 걸렸는데. 아까 그 말한 만월 선언 스님들 때문에 내가 걸렸어. 아니 선언에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코로나가 걸려 선언에. 가지고 내가 월정사 내가 오래간만에 들어가가지고 공양간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공양간에 밥 시간 됐는데 나만 있어. 자기네들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공양간에 안 오는 거고 나만 밥 먹다가 나만 올맞지. 선언은 중지됐다. 선언은 같이 참선을 못해.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각방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된 거고 나는 거기 가서 밥 먹다가 걸렸고 내가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안 걸렸는데 밥 한 번 먹다가 너무 슬프지? 너무 슬프지? 근데 왜 걸렸겠어? 한 번 더 생각하면 내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제가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 많이 다니는데도 안 걸렸어. 그거는 내가 아마 이 저항력이 어느 정도 이상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때는 뭐 피곤했든지 뭐 했든지 아무튼 조금 떨어졌겠지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하필 또 그때 그쵸? 누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밥이나 한 끼 이랬으면 안 걸렸을 수도 있지. 시절 인연이 절묘하게 맞은 거지. 이게 참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거나 건강이 안 좋은 거는 그게 내가 약해진 부분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걸 맑혀 놓으면 제가 그거 봤거든요. 월정사에 개구리들이 조금씩 생겨. 모기도 생기고 개구리도 생기거든. 제가 처음 갔을 때 월정사 전체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마다 에어컨이 생기고
에어컨이 거의 다 들어갔고, 처음 얼정사에 에어컨 들어간 데는 뭐 주의 스님 방도 아니고 공양간이었습니다. 공양간. 그리고 공양간에 에어컨이 들어간 이유는 거기가 지하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습기도 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처음 들어갔었던 거고, 제 기억에는. 그리고 지금은 각 방마다 다 있어. 그래서 더워졌기 때문에 모기가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기 없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은 선풍기도 안 썼어요. 선풍기를 안 썼어. 그래서 이제 살살 더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없었어요. 근데 개구리를 가끔 봅니다. 요즘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물이 맑으면 개구리 못 살아요. 뭔가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계속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부엽토들이 쌓여가지고 그 물이 썩은 물이 나와서 그래. 산을 긁어내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예전보다 맑아지지 못했다, 맑지 않다라 하더라. 그리고 산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다 약수터들이 다 날아간 이유가 전부 부적합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예전에도 부적합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먹다가 부적합으로 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엽토가 많이 쌓이면서 제가 얼정사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거예요. 그거는 부엽토가 점점점 쌓이고 거기에 물이 찼다가 그게 이제 풀로 차서 약간 썩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 물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물도 흐려지고 전체적인 환경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산이 민둥산이었거든. 그러니까 뭐 부엽토도 없고 물이 그냥 순환이 그냥 빨리빨리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썩은 물이 고였다가 좀씩 누적해서 이렇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개구리가 생기는 거거든. 물이 맑으면 개구리는 없어. 뭔 얘기냐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약간씩 개구리가 생기고 있으면, 내 인생에 개구리가 생기면 내가 지금 약간 맑지 못한 거야. 청광신 보살은 개구리 안 생겨? 개구리가 눈앞에서 이렇게 날아다니진 않나? 그런 분들도 있는데, 비문증이라고 귀에 개구리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계속 울어요, 개구리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도 한번 봐봐. 어느 특정 지점에 생기는 거고, 그건 분명히 뭐 스트레스든 뭐든지 간에 뭔가가 한번 떨어져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자가 나에게 존재하더라도 사실 그게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에너지를 이렇게 평균 값으로, 뭐 예를 들어 70점이야. 70점을 계속 맞으면 이거는 작동하지 않는 거야. 작동하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얘기 하는데, 씨앗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뭐 전 세계 그 종자은행 뭐 이런 것도 있거든.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종자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작동할 만한 조건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기후재앙이 닥친다던가 이래서 어떤 부분이 단종이 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거를 복구하는데 그걸 쓰려고 모아놓은 거. 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 세계적으로 모아놓은 것도 있고, 노아의 방주처럼 세계적으로 모아놓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에서 또 모아놨어. 그런데 그 발화점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종자가 식물이 발화하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햇빛, 그 다음에 뭐 물, 그 다음에 온도,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 물 안에 양분이 있겠지. 뭐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을까? 어렸을 때 배우는 거잖아, 초등학교 때. 근데 이 조건들이 뭐가 셋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이게 나한테 조금씩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조건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서 어디가 무너졌거나,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중도를 잘 지키면, 내가 그 얘기 하거든. 이거